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오후 프로그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번의 깜짝 퀴즈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을 보내주실 휴대폰 전화번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10-7642-4612번입니다. 자, 010-7642-461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 5개의 보기 중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1번 사랑, 2번 사람, 3번 평화, 4번 환경, 5번 파트너십. 자, 1번 사랑, 2번 사람, 3번 평화, 4번 환경, 5번 파트너십. 자, 보기 중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10-7642-461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자,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쏩니다. 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오후 프로그램 다음 이어갈 프로그램은요,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바로 조달계약팀과 기업협력사업실에서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달계약팀 최명근 과장님을 모실 텐데요. 이번 순서부터는 오프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명근 과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일 코이카 2022년도 소통의 주간 행사 계기 코이카 원조 조달의 이해 발표를 맡게 된 코이카 조달계약팀의 최명근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조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고 뭐 딱딱한 주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코이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이카 사업에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뭐 정보가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필요한 정보도 전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뭐 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조달의 이제 개요입니다. 코이카의 조달은 크게 대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원조 조달, 그리고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조 조달은 국외 협력 사업, 연수, 해외 봉사단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조달을 말하고요. 일반 행정은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운영성, 행정성 조달,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경우에는 원조 조달에 제가 초점을 두고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점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발주 규모는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약 393건입니다. 규모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5,361억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년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 정도 나서 매년 이제 연간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발주 계획을 저희가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이카 조달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용역이 제일 많고요.
국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이카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조 조달과 일반 행정 조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약 7대 3 정도 됩니다. 그 원조 조달의 한 70%, 그 일반 행정, 기관 운영성 그런 조달 같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건수나 규모를 봤을 때 저희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원조 조달이 다양하고 그리고 많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이카의 사업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지에서 또 발주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 규모의 공사 아니면 이제 물품 구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저희 나가 있는 사무소가 한 거의 40 몇 개가 됐는데 이 사무소에서 주도로 직접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현지에서 발주를 하는 만큼 현지의 이제 기업 그 파트너가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현지 계약이 저희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코이카 조달의 대부분은 용역입니다. 용역이 이제 한 68%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이 23%, 공사의 경우에는 9% 이 정도 비중입니다. 공사의 경우 제가 99%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공사의 경우에 발주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이제 현지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조 조달의 가장 기초는 바로 코이카 사업 절차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수행되는 협력 사업은 사업 발굴, 예비조사, 심의, 집행계획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기획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협력 사업 외에 석박사 연수라든지 프로젝트 봉사단, 종료평가, 사업평가, 조사 용역 이런 다른 종류의 용역이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은 이렇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기획된 사업을 제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입니다. 즉 기획된 사업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 조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점은 실제 사업이 발굴된 시점으로부터 그 조달 절차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협력 사업 기획이 마무리되고 조달 절차가 이제 개시되기 전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많이 두는 이유는 기획을 좀 철저히 해서 과업을 좀 명확히 하고 과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산출물까지 명확히 해서 코이카와 수원기관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모든 기대 사항이 나중에 이제 충족되게끔 그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자 그렇게 좀 긴 기획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코이카 원조 조달 과업 유형은 통상 건축, 시스템 개발,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연수, 기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홍보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콜롬비아에서 사업도 추진됐고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서 사업 추진됐고 여러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사뿐만이 아니고 뭐 역량 강화라든지 혹은 뭐 기술 전수라든지 이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라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기획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뭐 전자정보 교육센터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유관 부처 공무원 역량 강화, 뭐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업들이 즉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전자정보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 교육센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계 용역, 시공 영역, 감리 용역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들어갈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물품 공급 사업 수행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수행자가 필요하고, 뭐 디지털 전환 로드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자가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사업 수행자를 저희가 뭐 단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달의 그 종류라든지 건수,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우선 발주되는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는 우선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개발을 하는 사업 수행자가 기자재까지 다 그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해서 두 가지 계약으로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평가나 조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평가나 조사와 같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구성 요소가 좀 적을 때는 저희가 단일 사업 수행자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이카 원조 조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에 나온 뭐 콜롬비아, 도미니카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건설 공사 분야 이런 분야에는 대체적으로 뭐 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CM 용역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건수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발주를 했을 때는 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대부분은 이제 현지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현지에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나 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그 국내 사업 수행자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평가, 사후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 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타 용역에 비해서 용역 기간이 짧은 측면도 있고 최종적인 산출물 그리고 이런 산출물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극도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용역,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PMC 용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는 뭐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든지 정책 문서 개발,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사업 총괄 관리, 뭐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이런 복합적 과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별 협력 사업 수행 시에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그런 용역 형태가 바로 이 PMC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올해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이 뭐 코이카가 지금 조달을 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공급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 뭐 정보화라 불리는 이 분야 역시 코이카에서 가장 많이 조달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스템 개발 분야가 들어가고 시스템 감리 용역 이런 분야들이 이런 용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 원조 조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이카 원조 조달의 사업지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즉 코이카가 발주처인 코이카가 아니라 수원국에 위치한 기관 또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이카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기관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카, 코이카 사무소, 수원국 정부기관, 수혜자, 타 사업 수행자, 타 공여기관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조정, 조율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들어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그만큼 보람도 있고 흥미도 있는 것이 저희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과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정책 개발, 연수, 기초선 조사 이런 과업들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떤 사업은 이 모든 것 플러스 시스템 감리라든지 검수, 공간 구성 개발, 자문 등등 여러 가지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재나 물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구매뿐만이 아니고 구매나 제조, 운송, 그리고 이제 설치, 그리고 사용자 교육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과업을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절차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내에 있는 제도, 절차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이카 조달 참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모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그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저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발주는 모두 코이카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이카는 우리나라 정부의 계약법을 준수하여 사전 공고,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의 절차로 현재 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코이카 홈페이지인 www.koika.go.kr에서 코이카 입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 koika.go.kr에 그 방문을 하시면은 바로 첫 화면에 있으니까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인 nbid koika.go.kr에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을 저희가 권고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입찰 시에 사전 공고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본 공고는 10일에서 40일까지 게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입찰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관심 있는 입찰이 있으면은 한번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코이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와 코이카 전자도달 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공고 예시입니다. 입찰 공고문 상에는 입찰명, 입찰 구분, 긴급 입찰 여부, 입찰 범위, 계약 기간, 입찰 한도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이제 저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캡처를 해서 갖고 온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세한 거는 직접 저희 전자조달 시스템에 방문을 하시면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요청서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안 요청서에는 사업의 배경, 세부적인 과업 내용, 산출물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제안 요청서를 확인해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신 이후에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이카 사업은 여러 과업이 포괄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복합 과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 요청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안 요청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게시한 입찰 공고문에 질문을 그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상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질의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코이카는 일반 경쟁으로 발주를 하는데 일부 제한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 경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소기업 물품 구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경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 용역, 즉 PMC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기술 가격 점수를 통상 9대1로 해서 저가 낙찰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적격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참가를 위한 자격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종 코드 그리고 라이센스 이런 참가 자격을 확인해 주시고 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지분 50% 이상 그리고 구성원 지분이 최소 10% 이상 되도록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참가 신청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안서와 가격서를 작성하신 후에 입찰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입찰서를 바탕으로 기술평가 또는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기술평가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위원 참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 결과는 개찰 이후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이카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과정 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였고 입찰에 관한 내용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이카 원조 조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코이카의 다양한 이제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간 수기로 받던 입찰서 제출을 시범적으로 온라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서 입찰 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시범 단계로서 점점 더 단계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생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정한 결제 환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 결과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조 물품 기자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다음 발표 주제이기도 하지만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 센터를 저희가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글로벌 ODA 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 등을 통해서 비수도권 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설명회 및 컨설팅 활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조달실에서는 계속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그리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발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발표에 수고해주신 최명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명근 과장님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달계약팀의 순서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GDC 컨설팅 송은미 부장님이 준비하신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센터 운영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GDC 컨설팅의 송은미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이카 소통의 주간을 맞이해서 그 코이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기관 그리고 기업분들에게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코이카 소통의 주간 기간 동안에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코이카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 센터는 그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성과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기업분들 혹은 기관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그 코이카 ODA 기업 진출 지원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성과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 센터는 저희가 영어로 코이카 ODA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사실 이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간단히 코다비즈 센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다비즈 센터는 국내 기업의 해외 ODA 조달 시장 진출과 수주 확대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그 기업들이 해외 MDB 시장 혹은 UN 시장, 해외 ODA 입찰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적으로 입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 지원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재 코다비즈 사업은 GDC 컨설팅과 한국 GPS 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을 모집하고 그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자리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 해외 ODA 입찰 정보 제공입니다. 그 코다비즈에서 그 해외 ODA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지역별로 그리고 뉴스별로 동향별로 잘 정리를 해서 매주 이러한 공고들을 주간 브리핑의 형태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청하신 기업, 기관 혹은 개인 누구나 저희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동주간 브리핑은 그 세부적으로는 조달 뉴스에 대한 설명을 다룬 주간 브리핑과 그 다음에 입찰 공고 모니터링 그리고 입찰 정보를 정리한 해외 입찰 정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 주간 브리핑은요, 그 조달 시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런 지역별 이슈들을 그 기후 변화나 보건 의료, ICT 그 각 주제별로 묶어서 저희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뉴스 형태로 매주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가 해외 입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나 뭐 ADB, AFDB, IDB, UN 등 해외 원조 기관에서 다양한 입찰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들어가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입찰 정보들을 찾고 그걸 잘 정리해서 매주 모니터링한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 화면에 보이고 계신 왼쪽에 있는 뉴스 형태로 메일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현재도 계속 저희가 신청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있는 그 QR 코드를 유튜브나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때 찍어서 바로 뭐 핸드폰 찍어서 바로 신청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그 밖에 이제 나가시는 뒤편에 신청할 수 있는 시트를 좀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팜플렛이랑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메일링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메일링 서비스를 이제 매주 드리는데 그냥 메일 정도만 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주간 브리핑에 대한 뉴스뿐만이 아니라 자세한 그 입찰 정보를 함께 첨부 드리는 그 엑셀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엑셀 안에 보시면 그 뭐 조달 품목이나 유형 그리고 입찰 기간, 가격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에 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 국문화로 번역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엑셀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사업을 보시고 좀 참여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 세부적인 정보를 좀 알고 싶다라는 경우에 저희 쪽에 이제 메일링을 받으시는 그 메일로 바로 회신하시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해외 ODA 그 조달 시장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ODA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국내 조달과 해외 조달이 다를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 혹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 그리고 심화 교육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교육의 경우는 해외 ODA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국제 입찰에 대한 절차 그리고 뭐 지역별, 분야별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이제 기업분들, 개인분들에게 뭐 제한 없이 기초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에 기초 교육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2023년 내년도도 뭐 7월 혹은 8월 경에 저희가 이제 한번 공고를 드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이제 기초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라던가 행사 일정들은 그 코이카 전자조달 사이트에 같이 공고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요. 그 중점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외 ODA 조달 시장에 대한 이제 입찰 참여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러한 준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입찰 공고에 대한 뭐 분석법이라던가 제안서 작성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찰을 참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중점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 대상으로 또 심화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화면들이 조달시장 교육에 대한 홍보물 예시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들이 저희가 실제 교육을 진행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 기초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동이나 뭐 제한이 없이 어떤 분들이나 어디서 어떤 사실상 참여해서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 교육의 경우는 좀 자세하게 입찰에 대한 참여 그리고 또 질문 사항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고 또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해외 이제 심화 교육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조달 가이드라인을 교재로 사용을 해서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이제 뭐 코이카 사업 혹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제 MDB 시장 혹은 다자개발 은행에 참여를 원하시지만 사실상 자세한 혹은 국문으로 된 가이드라인을 좀 받아보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UN,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다자개발에 대한 입찰 프로세스 그리고 입찰 동향 그리고 어떻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심화교육에 사용했고 또 그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 그 홈페이지 상에 곧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중점 지원 기업 선정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중점 지원 기업의 경우는 저희가 뭐 모든 기업분들을 당연히 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ODA 시장 진출 유망 기업을 또 선정을 해서 또 특별히 더욱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망 기업의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서비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두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접 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코다비즈 사무국에서 직접 기업분들을 1대1로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적합한 ODA 시장들을 선정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기관별로 이제 공급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공급 업체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유효 프로젝트나 뭐 EOI, 제안서 제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중점 지원 기업의 해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그 영역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관련되어 있는 상담회 혹은 박람회에 참여해서 기업들이 받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하고요. 또한 중점 지원 기업들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런 이제 MDB 시장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을 연결해서 매칭해서 상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기업 서비스에 대한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사실 이제 뭐 11월이고 사실 올해는 6월 그리고 7월 경에 저희가 중점 지원 기업을 이미 이제 뽑고 지원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중점 지원 기업 내년 상반기에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심 있으신 기업 누구나 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중점 지원 기업 그 신청을 통해서 선정이 된 기업들에게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실제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방식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해외 ODA 이제 기업 진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수주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또 저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기업 자체의 노력이라던가 다양한 노하우들을 통해서 수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참여 역량이나 혹은 노하우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성공 수기를 이제 모집해서 그 성공 수기에게 뭐 다양한 시상을 제공하고 다양한 뭐 성과들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공수기 공모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1월 18일부터 12월 9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뭐 주간 브리핑이나 또한 이제 코이카 조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문이나 홍보물들은 다시 한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뭐 소정의 상금 그리고 차년도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해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성공에 대한 수기를 저희가 별도로 또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ODA 시장 진출 지원하는 기업들 누구나 그리고 이게 꼭 수주를 한 게 아니더라도 뭐 EOI 제출을 하거나 혹은 제안서를 작성해 본 경험만으로도 이 이제 수기를 이제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으신 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고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코다비즈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앞단에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 중에서도 국내 이제 코이카 사업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파트로 나눠져서 그 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 코다비즈에서 국내 다양한 이제 ODA에 대한 조달 정보,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한 참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통해 행사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2023년에 계획될 개발 협력 참여 전략 설명회입니다. 사실 이 설명회는 이제 코이카 자체적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런 소통의 시간과 유사하게 다양한 이제 섹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코이카가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코다비즈 센터에서도 내년도에는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이카 조달 컨설팅의 경우는 아까 이제 해명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코이카 사업을 어떻게 참여하고 입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유리한지 기업들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한 조달 컨설팅을 저희가 가급적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기업분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코이카에 접근하는 그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조달 그 설명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달 컨설팅을 매달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다비즈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코다비즈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뭐 입찰 정보 제공이나 조달 컨설팅, 입찰 교육 등을 통해서 뭐 1000여 개 이상의 국내 기관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고요. 그 올해의 경우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양재에 있는 코이카 서울 글로벌 인재 교육원 1층에 코다비즈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기업분들과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코다비즈 센터는 이제 사실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부터 첫 시작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10개의 중점 지원 기업 그리고 8개의 예비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그 중에 이제 4개 기업이 월드뱅크, 파오 그리고 GIZ에서 한 110만 불 규모의 사업을 실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올해도 다양하게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1개 업체의 경우 벌써 이제 벤더 등록이라던가 EOI 제출, 그 다음에 4개의 제안서 제출을 저희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또 67개 업체에게 저희가 조달 컨설팅 그리고 53개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계속 매주 제공하고 있고요. 뭐 교육이라던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그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국내 ODA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ODA 기업 진출 지원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코다비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연락을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홍보물들이 작년부터 나와서 인터넷 구글이나 이런 데서 코다비즈라고만 그냥 검색을 하셔도 이런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admin.codabiz.com이라는 그 이메일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입찰에 대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서비스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송은미 부장님 또 발표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쪼록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으시고 또 코이카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우리 파트너사에게 아주 귀한 시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조달계약팀에서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기업협력 사업실에서 또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업협력 사업실에 임혜지 전임께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CTS 사업 설명회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이카 IBS 프로그램과 CTS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맡은 기업협력사업실 임예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저희 소개랑 이제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시던 CTS 사업 설명회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IBS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달성하는 것이 코이카의 미션이자 경영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개의 목표로 구성되었던 MDGs 새천년 개발 목표로 진행이 됐었는데 SDGs는 MDGs와는 달리 17개의 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서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자금, 공적 개발 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서 매해 필요한 금액이 4.5조 달러, 하나로는 약 5,3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투입되는 전 세계 ODA 자금을 다 합쳐도 1.4조 달러, 하나로는 약 1,600조 원으로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죠. 이로써 각 공여국들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민간 재원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개발 재원에 대한 니즈와 더불어 저희 SDGs 달성의 목표를 가진 코이카가 더 효과적으로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과 재원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코이카 기업협력 사업실에서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스타트업, 소셜벤처와 같은 초기 기업과 협력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 프로그램, 그리고 비교적 좀 더 성숙한 그런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과 협력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카는 SDGs 태동 전인 NDGs 시대였던 2010년부터 공적개발 원조 재원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과 또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PP 민관협력 사업 내에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글로벌 CSR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건립이나 기자재 보급 등의 자선 활동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4년까지 그런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 사업과 같은 일회성의 사업들을 주로 추진을 하였는데요. 근데 계속 코이카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을 해서 사업 기간 중에 성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현지 파트너에게 다 이양을 하고 난 후에 좀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런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단순히 수혜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그런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직접 주체로 참여를 시키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기업과 지역 사회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CSV 개념을 도입을 하여서 이제 개도국 주민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 창출형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자취들을 통해서 저희가 포용적 비즈니스 솔루션 IBS 프로그램이라고 개편을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용적 비즈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포용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inclusive라고 해서 이제 include의 형용사형이죠. include는 포함하다인데 이 반대말을 찾아보면 exclude, 배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무언가를 끌어들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배제된 무언가를 이제 BOP 시장으로 봤습니다. 이제 BOP는 개발도상국의 이제 저소득층을 의미를 하는데요.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부분 하위에 이제 분포한다고 해서 BOP, 베이스 오브 피라미드, 버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OP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70%를 차지해서 소비 시장 규모도 5조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즈니스 업계가 이제 이들의 노동력과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I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BOP를 다 포용을 하여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IBS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 또한 저희가 불러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BOP는 거대한 이제 수액 계층으로만 바라봤다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BS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S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국내 민법, 상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그런 비영리 재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공공성을 띈 그런 정부기관이나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영리법인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만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발 전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금년부터는 기존에 진행하던 그런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외에 2개의 신규 모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모델은 이제 ESG 이니셔티브랑 이제 코납 금융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ESG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제 혼합 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그리고 투자사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모델별로 좀 예산 규모도 상이합니다. 이제 IBS 사업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원까지, 그리고 ESG 이니셔티브는 연간 10억 원, 그리고 혼합금융 사업은 연간 7억 원 상한의 지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모형과 수시 발굴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공모형의 의미는 연 1회 공모를 통해서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수시 발굴형은 이제 상시로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IBS 사업 모델은 수시 발굴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연 1회 공모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심사군을 달리하는 이유는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뭐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도 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원 분담이 저희가 IBS는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펀딩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최소 분담 비율이 50대 50, 코이카 파트너가 동일하게 분담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코이카가 70, 그리고 파트너가 30,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코이카가 80, 그리고 파트너가 20, 이렇게 최소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분담 비율이고, 만약에 기업이 더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재원 분담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저희 면접 심사에서 가산점, 그러니까 정량 평가 점수에서 더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IBS 프로그램 사업 대상 국가와 현황입니다.
OECD 다크 수강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저희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이제 총 31개 국가에서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163개의 사업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46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IBES 프로그램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달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서 이제 공모 제안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1차 서면 심사 그리고 2차 면접 심사 2단계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최종 약정 협상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심사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 제안서를 이제 실행 계획서로 보완하는 그런 실행 협의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약 한두 달간의 실행 협의회 과정을 거치고 이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며 만약에 현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필요시에 심층 착수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모 제안 전에 만약에 사전 현지 조사가 잘 되어 있는 사업들일수록 이제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네, 이후 착수 보고회 그리고 또 중간 점검 그리고 사업 종료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 평가와 사후 점검까지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IBS는 많은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민간 재원 유치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성과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 기관도 2010년에는 5개로 시작을 해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72개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 기간 중에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IBS 사업에 고용을 하도록 하여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365명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용적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면서 현지인들이 이제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현지에도 이제 작년 기준 713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소셜벤처와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프로그램은 2015년에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 이제 개발협력계에서는 새로운 그런 글로벌 트렌드로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원조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USAID의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 DIV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영국 디피드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GIF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의 그랜드 챌린지스 캐나다 그리고 게이츠 재단의 그랜드 챌린지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 벤처 기업 그리고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코이카도 2015년에 그런 예비 창업과 스타트업, 소셜벤처들의 혁신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그런 개발협력 난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이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발협력 그런 개도국 문제 해결형 혁신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S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코이카는 기술 개발 비용인 시드머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엑셀러레이팅과 교육들,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코이카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국제개발 협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우리 청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있는 한국 기술로 그동안 ODA를 통해 풀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성과들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TS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는 총 3단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비 창업가 육성의 시드 제로 단계,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인 시드 1, 그리고 사업 확장 단계인 시드 2까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 지원 범위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 제로 단계는 그런 예비 창업가 발굴 육성 단계로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인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TS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잠재 파트너를 육성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에게 개도국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개발 협력과 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그래서 전문 창업 보육기관인 엑셀러레이터와의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 1 단계에는 이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로 본격적으로 이제 특정한 국가를 정해서 하나의 사업을 제안을 하고 선정 또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 내 소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소규모 실증, 검증을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을 해서 현지에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그리고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사업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은 최대 3억 원입니다. 시드 2 단계는 성능 검증이 완료된 그런 혁신 기술과 제품을 개도국 내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 2 사업 기간 중에 제품의 시장성을 직접 확인을 하고 또 현지 법인을 실제로 설립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 친화적으로 좀 수정되고 개량을 통해서 이제 개도국 내 보급을 실제로 하고 또 일부는 판매까지 함으로써 그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TS 파트너는 시드 2 기간 중에 이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을 함으로써 개도국 한 2개국 이하의 국가들의 현지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사업 기간은 이제 정책 및 현동 명화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그리고 제품 보급과 판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사업일 경우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드 2 사업은 지원 예산은 최대 5억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CTS 프로그램의 이제 사업 대상 국가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S 프로그램은 지원 국가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 사무소 주재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한정으로 40개 국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외교부 고시 적색 철수 권고 국가, 그리고 흑색 여행 금지 국가, 또 특별 여행주의보 지역 대상 사업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총 20개의 국가에서 보건, 교육, 에너지, 물 분야 등의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총 93개의 사업을 발굴 후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TS 프로그램 추진 절차입니다. CTS 프로그램은 연 1회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N-1년으로 차년도 착수 사업의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IBS 사업과 동일하게 이제 약 2달간의 공모 기간을 접수 기간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1차 서면, 2차 면접 심사에 2단계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약정 협상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심사의견을 기반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는 그런 실행협의 기관을 똑같이 IBS와 같이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착수를 하게 되고 CTS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 이후에 2개월 내에 현지 출장을 꼭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 문제의 솔루션의 적정성을 좀 실사 확인을 하고 타겟 지역 마켓의 적정성, 그리고 수혜자 분석, 또 현지 기업과의 그런 수원기관 등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조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착수 보고회, 또 중간 보고,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이제 투자자 앞에서 피칭을 준비하는 등의 이벤트를 이제 최소한 3회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료 평가 진행, 또 다양한 스케일업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로써 IBS와 CTS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이제 각 프로그램의 국가 우수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BS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꽃피는 아침마을과 캄보디아 현지 사회적 기업인 헤세드 글로벌의 팜슈가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팜슈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팜슈가는 팜나무 트리, 팜트리의 꽃의 수액이고 그리고 100% 천연 설탕입니다. 굉장히 유기농 설탕으로 특히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설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팜슈가가 중에서도 이제 캄보디아 팜슈가가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팜슈가는 그 농가들이 개별로 좀 재래식 시스템, 이제 소량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 또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위생 문제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부재해서 이제 판로 그런 유통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중간 상인에게 의존한 그런 불안정한 그런 유통 채널로 적정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수익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그런 꽃피는 아침마을과 또 현지의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 헤세드 그리고 저희 코이카가 함께 팜슈가 농민들의 자립을 위한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팜슈가 현지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좀 자립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들 그리고 장치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제 주정부에서 협동조합 마을 등록 그리고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조합 인가까지 받음으로써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협동심, 유대감, 소속감들을 증진시키는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상품 또 10개 이상 또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8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였고, 또 조합원당 월 200불 정도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는 그런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2차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UN 식량 기구인 FAO에서 이제 주관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K 농업 아이디어 사례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이제 대만 경제부 주최의 아시아 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에서도 포용적 비즈니스 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들을 이루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CTS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위플렛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저희 CTS 프로그램의 신흥 우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시드 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혁신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드 1단계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실제로 실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플렛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스타트업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이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평균 물 손실률이 32.75% 그리고 연 6,200억 원의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좀 관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고비용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기술만이 적용이 되어서 좀 현지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플렛이 이제 시드 제로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현지 AC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현지 업체와 함께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드 1 사업에도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지능형 누수 관리 플랫폼 개발 및 현지 적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 및 자체 개발 IoT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비전문가도 누수 탐지가 가능한 그런 저가형 누수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그런 개발도상국에도 적합한 그런 수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또 여러 성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기존 누수관리 솔루션은 3, 4개의 이제 개별 시스템과 서버 그리고 여러 종류의 누수 탐지 센서가 필요하고 전문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도상국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을 함으로써 위플렛의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기술은 평균 물 손실률이 30.75%에 해당하는 그런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카부미시라는 인도네시아 내 그 지역에서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 업체와 수도 사업소와의 그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기술 교육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현지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누수 관리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4P의 이제 코이카의 가치이자 SDGs의 미션인 이런 가치를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두면서 저희 코이카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람 중심의 그런 BOP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이제 취약계층을 포용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기업 국내적으로 보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셜벤처와 혁신가들이 함께 번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지에서 또 우리 국민과 개도국 주민이 함께 상생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인류 공통의 숙제인 그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많은 관심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IBS와 CTS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예지 전임이 준비를 해주신 IBS CTS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코이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유튜브 송출로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동반성장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지혜 팀장님이 준비한 동반성장 설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동반성장팀장 원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과정 중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노력 그리고 또 동반성장 추진단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전달드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코이카하고 동반성장하면 서로 매칭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노력들을 보면 저희랑 함께했던 협력사의 70%가량이 중소기업이었고 그 중소기업들이 저희하고의 노력에 함께 이제까지 해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게 중소기업하고의 협력 부분인데요. 코이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으고 추진력을 좀 더 강화해 가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노력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코이카 동반성장 선언문이라는 것도 작성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행사나 선언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기관이 앞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그리고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코이카가 저희가 이제까지 협력했던 협력사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타개 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고요. 이 로드맵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수립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하고 추진하는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생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으로 개발 협력 생태계 활성화 성도라는 상생 비전을 수립을 하였고 이 비전과 조직에 대한 기반을 저희 전략 목표 하에 녹이면서 우리 기관이 같이 오랫동안 가져가야 할 전략과 비전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립한 동반성장 전략 체계인데요. 전략 목표 4가지와 또 이에 대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 가지의 과제들은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코이카가 어떤 강점과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사무소, 해외 네트워크이고요. 특히 이제 ODA 시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한국의 공공기관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까지 많이 진출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 그리고 ODA 시장에 있어서의 진출을 코이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와 노력이 저희 동반성장 추진단의 목적이고 만들어진 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반성장 추진단 성과를 보고 드릴 때 단순히 이제 추진단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진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성과를 점검하고 KPI를 설정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류하고 체크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떤 한 팀이 아니라 기관 차원으로 활동해서 기관장님께 보고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코이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재부에 그리고 또 조달청 이렇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여러 가지 협의체와 함께 맥을 같이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단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 추진단은 여러 중소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을 대표 추진단원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환류할지 계속 점검해 갈 예정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채널이 있었습니다. 국민소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각이 오다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여러 채널이 있었는데 그런 채널들을 하나로 들어서 이제 동반성장 추진단에서 그 니즈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 육성까지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ODA 사업 프로그램이라는 고유의 미션을 가지고 장기적인 포용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4개를 그룹화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VOC 그룹입니다. VOC 그룹은 중소기업 의견을 가장 잘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그룹화했고 중소기업 의견들을 지금 소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뿐만이 아니라 FGI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처음 코이카에 입찰을 참여해보지 못했던 기업들 그리고 또는
입찰을 참여했었으나 떨어졌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GI, 그리고 좀 더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한 비수도권, 이렇게 취약한 곳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포인트 즉각 지원 그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ODA 기업의 그 사업 수행을 했던 업력이 높으신 추진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매칭을 통해서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룹이 원포인트 즉각 지원입니다. 세 번째 있는 개발협력 기술 컨설팅 그룹의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그룹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코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해외 협의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컨설팅을 지속하겠다는 이제 그룹입니다. 마지막은 기초 역량 강화 그룹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ODA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육성하는 장기간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밖에 보여지는 것처럼 봉사단원들이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창업 지원할 때 그 귀국한 봉사단원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이제 ODA 시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 장기간을 걸치고 지원하는 그룹으로서 기초 역량 강화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과인데요. 사실 동반성장 추진단이 발족된 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진행 단계의 중간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하고 보고하고 또 좀 더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현재 발족한 이후에 VOC 그룹을 통해서 해외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여러 차례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 성장 응답 센터를 통해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의 코이카 입찰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정부 박람회 참여하고 혁신 기업과의 미팅, 그리고 면담, 컨설팅 지원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원포인트 즉각 지원 기술 컨설팅 그룹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중소기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서 6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그리고 또 85개 기업을 통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실시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 게 동반성 추진단 성과 보고를 하는 중간 보고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앞에서 아마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ODA 기업 진출 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건 생략하고 두 번째 혁신기술 기업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반성장 추진단 그리고 동반성장 팀에서 올해 이제 지원하고 있는 혁신기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이 우수 사례로서 이제 기업에서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면 좀 더 이제 많이 가깝게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서 현재 중소기업과 단순한 협력, 단순한 계약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ODA 시장을 진출해서 개발협력 생태계를 육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냥 일회성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모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네 개의 혁신 기업과 지금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 채널 가동을 하였고 여기저기 VOC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ODA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라는 VOC를 접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우수한 기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점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해외 매칭도 했고요. 혁신 제품 유엔 조달 시장의 혁신 제품 등록 서비스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해외 레퍼런스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이 나중에 해외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람회나 소통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 개발도상국에도 필요하고 수출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시장에 입찰로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정부가 먼저 선구매하여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현지에서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또 마켓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대한 테스트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러한 레퍼런스들이 계속 쌓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는 게 저희 해외 판로 지원 모델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압 캐리어 지원부터 작년에 레이저 채울기, 올해는 이제 LED 스탠드까지 여러 이제 기업들과 협력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모델화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우물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동반성장 추진단에 어떻게 지원을 받고 싶으신지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VOC 채널이 있지만 중소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동반성장 추진단에 이제 제일 먼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채널과 담당자들과 연계를 하여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가장 큰 장점은 단순 사업이 아니고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저희는 가장 큰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동반성장 추진단 중간 성과 보고였고요. 제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프로세스를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실 분이 이제 소개될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지혜 팀장님이 이제 동반 상장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코이카와 함께 동반 상장하실 분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조명의 이동우 대표이사님이 오늘 자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이카 협력 사례를 발표할 한국조명의 대표 이동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어떤 기술하고 제품으로 코이카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기술과 어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은 LED 반도체 기술입니다. 크게 LED 칩과 PCB하고 방열판 세 가지로 구성되었던 일반 LED 기술과 달리 반도체 리드 프레임 하나로 통합시켜서 만들어낸 차별화된 LED 방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0배 빠르게 열을 방출하고 30%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더 얇고 더 가벼워지고 더 내구성이 높은 조명을 제작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명 제품과 기존의 조명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개발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핵심 기술과 제품은 장영실상을 2번 수상했고 조달청 우수 제품, NET 신기술 인증, NEP 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도 하였고 해외에서도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와 그랜트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LED 조명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로등, 터널 등을 철거해서 새롭게 LED 조명으로 설치를 해야 했지만 저희가 만든 핵심 기술은 기존 등기구를 철거하지 않고 LED 광원만 설치해서 LED 조명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 간단한 영상을 보고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LED 모듈과 소켓이 제공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먼저 모가를 소켓을 돌려 끼웁니다.
소켓과 엔진의 홈을 이용하여 엔진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좀 엔지니어들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존 등기구를 새롭게 LED 조명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종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기존의 등기구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서 램프를 제거하고 LED를 설치할 겁니다. 네. 한 3분 정도 만에 LED 조명으로 지금 설치되는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좀 짧게 만들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 등기구를 활용해서 LED로 설치를 간단하게 하면 3년간 절감된 전기료만 가지고도 초기에 설치 초기 비용으로 냈던 그 비용의 2배 이상 절감이 됩니다. 전기료만으로도. 사진에서 보시는 곳이 지금 영상에서 설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영종도 현장 사진인데요. 기존 램프보다도 2배 밝고 수명은 5배 이상 길어집니다. 에너지는 70%가 절감이 되고요. 다른 설치 사례는 더욱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필립스 특수 램프를 사용해서 지금 사실 일반 램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저희 LED 제품보다도 더 비싼 제품인데 오히려 저희 제품이 더 저렴하게 설치하면서도 수명도 길고 에너지가 절감돼서 3년 후에 초기 비용 대비 약 2.5배 이상 에너지 비용으로만으로도 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대구의 이시아폴리스입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 사진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런 제품이 있다는 점을 많은 수요처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LED 조명으로 설치하려면 당연히 기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떠올리는 것이 하나의 큰 허들입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부분이 해외 ODA 사업이나 국제 입찰에서도 저희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의 강점보다 저희 회사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필요한 제품을 기획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품인데요. 변기보다 5배 이상 세균이 많다는 키보드를 살균하는 제품입니다. 뉴스에서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개발을 시작하였는데요. 인체에 유해한 UV 파장이 아닌 일반 조명 파장으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키보드 스탠드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소개 영상을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항시 노출된 주변 환경.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살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신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스탠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태양광 속 가시광선의 특정 파장은 세균 속 포르피린이란 물질과 반응하여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스탠드는 햇빛과 같은 가시광선에서 살균 파장만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기존의 살균기에서 사용하는 UV 자외선 파장은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장시간 노출된 물건의 변색, 변형 등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비타민 스탠드는 인체에 무해한 파장으로 장시간 노출되어도 물건의 변색,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365일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에서 시험 결과 99.9%의 살균력과 항바이러스 성능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비타민 LED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신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일반 LED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히트싱크 리드 프레임 기술을 개발하여 10배 빠른 열 방출로 30%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높은 광학적 효율과 반영구적인 수명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스탠드는 일상 공간 외에도 공공장소나 학교,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높은 위생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집안에서는 마스크, 도마, 식기류, 어린이 장난감, 리모컨, 차키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타민 스탠드로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세요. 이 제품을 개발하고부터는 구매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양한 기관에 저희 회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에 혁신성장 투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과 구매 상담을 시작하였는데요. 첫 구매 상담회에서 코이카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든 살균 제품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곧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코이카하고 첫 번째 시작점이었습니다. 미팅 2달 후에 혁신 제품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제품의 실사용을 통해서 혁신성을 확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에 있던 혁신성장 투어에서 또 국제협력단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지정돼서 이제 시범 사용 신청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의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라는 이제 전반적인 미팅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대기업, 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구매 상담회를 할 수 있는 혁신 성장 투어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많은 공기업과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 키보드 살균 스탠드를 판매해서 거래를 일단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공공조달 전시회하고 동반성장 구매 상담회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코이카를 만날 수 있었고요. 해외 ODA 기업 진출센터에 중견기업 선발 사업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즉시 신청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점 기업으로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후에 이제 해외 ODA 조달 시장 교육에도 4일간 교육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 수료증도 받았고 해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다비즈 예비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조달연구원의 혁신 코디네이팅하고 코다비즈의 엄선된 해외 소식을 꾸준히 받으면서 국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8월부터 온 메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혁신 제품 기술 설명회에 또 참가해서 다양한 해외 국가분들에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저희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영상은 계속 온라인으로도 바이어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참여하려고 좀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영어 발표는 처음 해봤었지만 떠듬이 그래도 무사히 발표를 마무리 지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이카는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저희 키보드 살균 스탠드를 500개를 배정을 받았고 다른 선정 기관보다 훨씬 의미가 깊었던 점은 코이카 국내 사무소뿐만 아니라 해외 14개 국가에서 실제 사용하게 된 점입니다. 이번에 취합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사례가 있고 없고는 출시에 수출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혁신성장 투어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이카하고 이제 성과 공유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혁신 제품 해외 판로 역량 개발과 해외 사무소에 제품을 배포해서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것, 신규 계약을 통한 물량 확대 및 매출 확대 등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코이카가 함께 해준다는 부분이 아주 든든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장님하고 부소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시회 참석차 방문했는데 소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방문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특장점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나 교육장 등 다수 이용 시설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코이카 사무소하고 교육장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직접 제품을 보시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간다는 말씀도 또 추가로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 처음에 설명드렸던 가로등 LED와 같이 어려운 제품만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까지 와서 설명드리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러한 제품으로 설명의 기회를 갖고 한국조명이라는 회사 이름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해외 판매를 위해서 해외 ODA 기초 단계부터 저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제품을 수요처 담당자분들께 알릴 수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조명 이동우 대표이사님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되게 흐뭇합니다. 친환경 기업이고 또 친건강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반성장이라는 네 글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이카와 그리고 한국조명 함께 성장하고 서로 좋은 파트너를 만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1일차 프로그램으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유튜브 송출을 통한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코이카의 다양한 부서의 그 소통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정말 코이카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한 멋진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은 오전 9시 20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연수 사업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내일 꼭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